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이 벌써 두 번째 영상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합성목재가 어떤 성분의 것으로 합성목재로 탄생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목재는 플라스틱만 가지고는 합성목재가 된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도 한 가지 종류만 들어간 게 아니라 플라스틱도 성분별로 다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PE, PP, PVC, 그리고 약간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혼합이 되느냐? 나무입니다. 나무. 크게 나무인데 이 나무를 그냥 이렇게 막 쪼개서 넣는 게 아니라 부셔서 넣는 게 아니라 곱게 분말로 해서 넣는 겁니다. 이게 목분이, 그걸 목분이라고 했는데 이 목분 들어가는 양이 무조건 합성목재는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55%, 6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성목재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E, PP, PVC, 첨가물, 목분 이렇게 다섯 아이들이 들어가서 다섯 아이들이 하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이제 탄생을 한 게 합성목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근데 이 과정이 참 힘듭니다. 왜냐면 플라스틱 계열에 하고 나무 계열에 하고 하나가 한 몸으로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물체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랑 PP랑 PVC랑 이게 다 틀립니다. 요거를 B를 배워주세요. 배합비. 근데 이 배합비는 영업의 노하우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도 약간의 색소하고 첨가물이 들어가요. 이것도 제조기술의 비밀이니까 말씀드리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산 공장 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아시고 합성목재 목분은 50% 이상이라고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적으로 생각도 맞아요. 플라스틱하고 목분하고 아무리 섞어도 안 섞입니다. 그냥 섞여 있는 거지 융합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융합이 하나의 몸체를 될 수 없다고 해요. 이거를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망치를 때릴까 숟갈로 저을까 이런 게 아니라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교반기라는 게 있어요. 교반기에다 이게 그냥 교반해서는 또 안 되고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일정량의 열을 플라스틱에서 타지 않을 정도, 목분이 타지 않을 때 일정량을 적정을 타서 잘 교반해서 그걸 만들면 그걸 교반기에서 나와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얘가 새로운 이름을 가져요. 새로운 이름. 무슨 이름을 가질까요? 컴파운드라고 해요. 컴파운드. 홈파스가 아니라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일종의 가루라는데 이 아이가 생긴 게 사진에 지금 보이지만 이 아이가 꼭 우리가 방앗간에서 왜 떡 할 때 보면 쌀을 갈아요. 길에다 노라에 저기 나올 때 보면 그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컴파운드로 합성목재? 그럼 다 됐네? 아닙니다. 합성목재는 아이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아이를 만들 때는 물론 이거 갖고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불편하고 힘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로만은 안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공정이 뭐냐면 펠렛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요. 펠렛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압출기가 좀 보이죠? 여기에 펠렛 기계. 이 아이를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보는 펠렛이 보입니다. 펠렛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사료처럼 생겼어요. 그거 비슷합니다. 그렇게 된 과립 형태로 된 것이 아까 컴파운드와 펠렛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컴파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성목재를 할 수 있는 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료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냐? 근데 일단 생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생산하는 기계가 압출기. 이 압출기 보이시죠? 얘가 압출기입니다. 얘가 아주 효자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전체 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쭉 여러 가지 기계들과 한 가족으로 한 공정으로 돼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합성목재가. 참 합성목재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압출기에 이제 이렇게 콘베어 보시죠. 이게 파이프 콘베어를 갖다 이렇게 자루에다가 넣어서 트위크로 펠렛을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스크류가 있어요. 스크류. 이게 나사 산같이 생긴 스크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합성목재를 만들 때 스크류 하나짜리가 생산이 안 돼요. 꼭 2개짜리가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스틱하고 목분하고 성분이 달라요. 성질이 다른 애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서로 안 나가려는 이 점도가 강해요. 난 안 갈 거야. 난 너하고 친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서로 반응이 일어나서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2개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 자식들아 나가. 그래서 그냥 2개를 밀어. 1개를 밀면 서로 안 나가려고 일로 삐지고 그래요. 근데 얘 2개를 밀면 이 사이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 요 앞에 보면 이렇게 토출구에 나온 거로 우리가 가래떡 같은 거 보이죠? 떡방에 가면 가래떡. 이게 이제 합성목재입니다. 1차 합성목재. 근데 이래갖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망치를 놓고 때를 쓰고 합판을 놓고 누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건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1차 성형 금형이 들려있습니다. 1차. 그거 통과했다고 해서 합성목재, 우리가 보는 그 합성목재가 아닙니다. 1차인데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얘를 통과하고 또 한 번의 공정이 있는데 또 한 번의 공정이 있는데 2차 성형입니다. 그 이제 간격이 여기는 한 10cm, 15cm 떨어지고 얘하고는 한 3, 40cm 떨어집니다. 이제 공정이 또 약간 굳어서 성형이 되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가드가 있잖아요. 가드. 이제 2차에서 나온 거 그 치수 변형되지 말고 가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게? 물이 있어요. 수조. 가드가 수조에 당해서 늘 통과를 합니다. 그럼 물에 이제 냉각수조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긴 냉각수조. 거기를 통과했는데 그 역할이 뜨거운 걸 식혀주지만 그 식혀주는 역할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분이 틀린 2아이가 한 몸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늘어지려고 해요. 막 헤어지려고 해요. 막 그냥 너는 나하고 안 맞는 애야. 난 너하고 못 살겠어. 헤어지려고 해요.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사랑을 밧줄로 꼭꼭 묶듯이 물이 꼭꼭 묶어놓는 겁니다.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꼭 묶어놓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마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영원히 거친 데다 한 몸으로 살아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조입니다. 근데 수조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 가다 보면 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지절이 헤어지고 싶다 해도 참 여러 사람들이 너희들 살아. 너희는 천생연분이야. 막 이렇게 응원하면 마지못해 또 사는 경우 진짜 이게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얘들이 가요. 한 몸이 돼서 가는데 이제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갔다고 보시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얘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혼자. 이 기계 토출구에 처음에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나온다 그랬죠? 가래떡. 제일 모양으로 나와요. 제일 성무장 흐느져. 힘이 하나 더 흐느져. 이렇게 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긴 기걸로 얘가 밀어내겠습니까? 3m, 4m를 못 밀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뒤에 지금 이 그림을 보이시죠? 이 아이 이름이 있어요. 인출기. 이름도 인시네. 인출기. 딱 세이잖아요. 한국 이름 똑같네. 인출기. 근데 이제 얘가 이름이 인출기인데 얘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합성목재 나오는 걸 땡기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냥 땡기면 막 흉집도 생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요 안에 보면 모양이 여러분들 중장비 아시죠? 포크레인도 아시고 도자도 아시고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기 보면 포크레인 굴삭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와 비슷해냐? 천공기 보셨죠? 천공기 그게 작업더라. 판판해요. 이게 트랙이 판판해. 그 천공기 트랙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아레올이 있어요. 아레올.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요 사이를 합성 목재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인출기. 이놈이 이제 탁 밀어내. 그럼 이제 쫙 밀어.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걸 쓰죠? 10자, 8자 쓰잖아요. 8자가 몇 센치요? 2.4m, 2400mm. 10자는 3000mm, 3m.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팅을 딱 해서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자들 재성을 다 나와내 이렇게 아니라 사람 머리가 끝이 없이 발전해서 여기 또 컴퓨터가 다 데이터가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센서가 다 쳐다보습니다. 너 2400 다 왔니? 이러면 그 앞에 또 걔가 무언가 기다려요. 누구가? 옛날에는 사람이 와 이렇게 잘라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기계가 발전이 됐으니까 다 센서가 기다리는데 얘가 누가 있어요? 재단기가 있어, 재단. 이놈이 평상시에는 나 쉴래 이러고 그냥 탁 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뭐가 촉이 와요. 전화가 오든지 연결이 무전이 오든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딱 신호가 와. 야 누가 언제 갈 거니까 너 좀 그 사람들 잘 봐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하고 기다렸어. 근데 어느 정도 쫙 오면 얘가 이제 워밍을 해. 내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어느 정도 2400 8자짜리를 만들어놨다면 한 2300 정도로 이렇게 오면 한 100mm에서 150mm면 얘가 워밍업을 해. 웽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딱 센서가 나 다 왔니? 이러면 최고로 딱 자릅니다. 자를 때 얘는 그냥 자르고 얘는 가면 어떻게 되죠? 톱이 부러지든가 물건이 잘못되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얘도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같이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면서 쭉 자르죠. 똑똑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단까지 됐어요. 그럼 그 옆에 아이가 또 있어요. 제 옆에 아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거치대인데 우리 이제 팔처럼 두고 아기 안아주듯이 얘가 안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8자리가 왔다 쳐요. 그럼 이제 딱 8자리 다 왔냐? 확인을 딱 하고 딱 내려놓으면 거기 누가 있어요? 사람. 그래 사람이 받아서 가지런히 이제 놓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그건 로봇가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로봇 개발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나? 하여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합성목재 1차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이야 멀리 왔네. 컴파운드 원료 배합소부터 컴파운드까지 펠렛에서 원료까지 원료에서 기계 압축을 통해서 수소까지 통해서 대장정의 길을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으셨을 거야. 이것도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합성목재 전문가가 되실 거잖아요. 합성목재 전도사한테 말을 들었으니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할 때 막힘없이 말씀을 하셔야 예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합성목재가 1차적인 나왔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성분이 다른 아이를 가지고 하나의 몸을 만들어 놨으니 아직도 얘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열이 잔뜩 빠져 있단 말이야. 그 열받은 놈 보셨죠? 우리가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열받게 하면 팍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애들이. 니들 건드리기만 하면 나 헤어질까, 찢어질까,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2차 가공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샌딩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못해요. 내가 아까 예를 들었지 열이 반뜩 몸에 열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달게 해야 돼요. 너희들 있잖아. 어차피 이제 한 몸 됐어. 너희들이 헤어질래도 헤어질 수 없고 그냥 너희들 팔자령이 운명이랑 같이 살아. 그리고 갖다 저 조용한 데 갖다 놓으면 애들이 자포자기래요. 그래. 못구나. 플라스틱아, 우리 어차피 한 몸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화해를 해. 그러면 이제 열이 식겠죠. 식어요. 그 시간이 한 24시간 걸려. 그래도 좀 짧게 걸리죠. 우리 사람 한번 싸우면 며칠씩 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래서 좀 빠른 편이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지금 이제 12시인데 내일 아침에 내일 12시쯤 가면 얌전해졌습니다. 그냥 가만 냅뒀지 이제 성질나게 가라앉은 거야. 이제 한 몸이 되기로 이제 결탁을 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토닥토닥 해서 이제 이 과정을 양생 과정이라 양생 과정. 아셨죠? 양생 과정.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뭐를 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합성 목재를 만들어야지. 모든 플라스틱은 성형이든지 압출이든지 하면 빛이 나. 빛이. 광이 나. 반짝반짝. 그리고 엄청 미끄러워. 우리가 그릇을 보던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이 되면 다 반짝반짝하죠. 빛이 나요. 이 합성 목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광이 나면 우리가 눈부심이 있죠. 미끄러움 자빠질 수 있죠. 벽에다 설치하면 또 반사광이 있죠. 그래서 무광이 원칙이다. 무광. 사람들이 하는 데서 원하는 건 무광을 원칙으로 하는 무광. 그래서 이 샌딩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샌딩 과정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인출기 말씀드렸죠. 인출기와 샌딩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 천공기 트랙처럼 아래 위에 똑같이 생겨서 이제 인출기는 좀 크고 샌딩기는 좀 작아요. 네. 이제 얘는 그냥 까니까 뭐 그다지 뭐 똑바로 가야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득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해놓은 거니까. 근데 여기 앞에 하나가 다 틀려. 인출기하고. 인출기가 틀린 게 뭐냐면 우리 빼빠리 빼빠 막뭐 녹다 꺼내지 그 뭐 날카로운 거 이렇게 하는 그 빼빠가 있는데 그 평박배가 아니라 벨트 빼빠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윙 돌려서 밀어넣으면 인출기 천생인 얘가 이 트랙이 밀어요. 그렇죠. 여기서 밀어넣으면 저 뒤에서 나와. 그건 이제 사람이 받아야 돼. 나오면 받아서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합성 목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인출기는 2번 가는 것도 있고 3번 가는 것도 4번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인출기에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합성 목재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야, 이 합성 목재 탄생하는 과정도 쉽지 않네. 그죠? 뭐 쉬운 게 없어요. 인생사가 쉬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합성 목재도 참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여러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고생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게 또 가격이 좀 나가지 않습니까? 소중히 다루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요. 그냥 막 싸구려 애들이 아니야. 얘들이 고급진 애들이니까 좀 잘 소중히 다뤄서 오래오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과정도 기억해 주시고 모르면 또 다시 돌려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이제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죠? 다음 영상에서는 합성 목재 성분도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갈 건데 다음에는 데크젤을 갈 거예요. 데크젤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움됐다면 뭐 하신다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세요. 왜? 저같이 초짜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움 없으면 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